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오늘은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 주셨던 내용으로 Q&A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세무사 수험 관련 Q&A입니다. 수험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식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노하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회계학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요. 그 덕분에 졸업 학점이 정말 이 세상 학점이 아닌 상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한 건 아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회계사나 세무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분야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백수로 졸업을 하고 1, 2개월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정말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서 그때 세무사를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험 기간은 총 2년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유예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차까지는 회사랑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한 게 회사를 취업하는 일이었어요. 대신에 업무 강도가 강하지 않은 소기업을 선택해서 공부랑 같이 병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합의하에 취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이랑 병행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수험 공부든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취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진짜 꿀팁인데요. 혹시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건에 충족이 되면 교육비에 10%나 20%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사 학원도 굉장히 여러 학원이 있는데 모든 학원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인을 위한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된 학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일 배움 카드로 지정된 그 학원을 먼저 등록을 하고, 요거는 직장인 반이기 때문에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있습니다. 대신에 평일에는 자습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말에 강의 듣고 평일에 퇴근하고 자습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학원을 갔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처음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학원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무사라는 이런 시험이 어떤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학원이 갖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본인만의 패턴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나한테 잘 맞는 인강을 골라서 인강으로만 들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1차를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2차부터는 회사랑 병행하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차 합격과 동시에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수험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싸보다는 아싸입니다. 학원을 다녀봤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겨난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같은 상황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멀티가 안 되는 성격이라서 공부 이외에 다른 거를 신경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아싸로 2년 동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혼밥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학원 근처에 아웃백이 있었는데 그 아웃백에서 제가 수험생 때 혼자 런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합격 노하우 2번째는 이론보다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론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지 이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보다는 그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느냐가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랑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역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노하우 3번째는 정말 당연한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바로 간절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실망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 신분도 아니었고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수험생활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었어요. 네. 그 헤어진 다음 날도 저는 학원 자습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 책 위에 눈물을 뚝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잉크가 번지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가끔 저한테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이 회계나 세법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비록 이 분야를 좋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회계나 세법이라는 분야가 흥미를 느끼기 쉬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이 지치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뚜렷한 분야고 어떤 업종이든지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